자, 2025년도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 보러 다녀오신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관계법규 경체입니다. 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40번 문항까지 이제 출제 포인트가 어디였는지 좀 빠르게 훑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강좌는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한 강좌가 아니라 그냥 해설을 들어가는 강의이기 때문에요. 자세한 내용은 생략은 하고 그냥 어떤 문제가 어려웠었고 어떤 문제는 여러분들이 맞춰야 됐었던 문제였는지 이러한 난이도만 간단하게 언급하면서 정답만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그냥 문항별로 들어가기 전에 앞서서 우선 전체적인 난이도를 먼저 한번 살펴보면은요. 소방관계법규에 대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어려웠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소방학개론이 훨씬 더 어렵다고 체감상 느끼신 분들이 많아서 이제 학개론에 비해서는 관계법규가 그나마 낫구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근데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관계법규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구석구석에 있었던 내용들로 만들어진 것도 많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출제가 됐었던 법규 경체에 가서 보면은 벌칙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쵸? 근데 그 벌칙 문제 우리가 달달달달 외웠으면은 이제 벌칙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었다. 이렇게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서 각 법별로 문항수 한번 체크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총 우리가 6개의 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딱 보면은 양이 좀 많은 예방법과 시설법에서 각각 10문항 출제가 된 거 볼 수 있죠. 근데 두 가지의 법이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많은 문항수를 차지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거를 많은 수험생분들이 예상을 해봤었을 것이고요. 위험물법 이렇게 7문항, 기본법 6문항, 그리고 여기 조사법과 공사업법 쪽을 가서 보면은요. 조사법보다는 공사업법의 양이 원래 조금 더 많아요. 그리고 출제가 될 만한 내용도 훨씬 많이 있는 게 공사업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법의 문항수가 조금 더 많고 공사업법의 문항수가 다소 적게 출제가 된 거를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좀 보고요. 우리 가장 첫 번째 기본법 문제부터 각각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첫 번째 우리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1번은 쉬웠어요. 옳은 것 고르는 것이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우리 관계지역, 요거 우리 문제에서도 한번 풀어봤었죠. 제가 특정 소방 대상물 X, 그냥 소방 대상물이 나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소방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용어의 정의에서 현장 지휘관은 존재하지도 않잖아요. 바로 지워야 되겠죠. 본서장으로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이니까 대장이 될 것이고요.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우리 여기 부서회장입니다 라고 나왔으니까 소방본부장이 들어가야지 소방서장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소방대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의무소방원 등으로 구성이 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4번은 이렇게 맞다.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2번에 119 종합상황실에 관련된 거고요. 옳은 거를 고르는 것입니다. 119 종합상황실에 관련돼서도 우리 시험에서 다수 출제가 되었었던 거고 기출에서도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2번도 맞춰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네, 우선 1번 선지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 중 하나 이상이니까 틀렸죠. 청, 본서 각각 설치를 해야 됐었던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이런 청본서장은 통신요원 배치를 하고 유무선 통신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만 보면 2번 선지도 맞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출제가 됐었던 또 포인트가 어느 부분이었었냐면 여기 가운데였습니다. 보통 시험에서 출제가 될 때 이 타 법에 관련된 내용을 잘 바꾸지는 않거든요. 뭐 대령이나 행안부령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법적 근거를 조금 많이 바꾸는 편이지. 근데 이제 올해 출제가 됐었던 119 종합상황실에서는 여기 가운데가 조금 바뀌어서 2번 선지도 틀렸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 119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이 아니라 소방력에 관한 기준이 들어가야 됐었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3번에 관련돼서의 선지는 우리 새로 생긴 조항이라서 꼭 보고 갑시다 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119 종합상황실에는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공무원 둘 수 있다. 이 조항이 새로 생긴 것이었고, 그리고 그 아래 조항에 가면은 이 내용은 원래 있었던 것. 119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우리 이거 법적 근거 항상 외웠었죠. 행안부령으로 한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조항을 지금 합쳐가지고 출제를 했는데
있는데 이 부분이 출제 포인트로 나왔습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우리 세부 규정, 규칙을 가서 보면은 119 종합상황실 실장에 대한 업무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업무에 대해서 조금 나열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됐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4번 정답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자, 3번으로 가면 3번에 대한 주제, 소방 용소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나왔는데요. 용소시설과 비상소화장치에 대한 주제도 기출 기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항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를 가서 살펴보면은 본서장이 등장을 합니다. 용소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지만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소방 용소시설에 대한 조사 를 하러 가는 거는 본부장과 서장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건자 한번 살펴보시고 횟수 월 이상이다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우리가 결과라고 하는 거를 보관을 해야 되는데 결과 보관할 때 일반적으로 다 2년 동안 보관을 한다. 이제 그것에 예외적으로 이제 3년도 있고 뭐 다른 기준들도 있을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관 기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건 예외가 아니니까 2년 들어가야 맞는 내용이죠. 자, 3번. 다른 거 몰라도 또 3번은 또 기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비상소화장치 함은 뒤에 형식 승인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 적합한다. 우리 형식 승인은 호관형이라고 외웠습니다. 호스랑 관창만 형식 승인으로 들어가지 비상소화장치 함이라고 하는 거는 성능 인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 X. 자, 4번 가겠습니다. 자, 저수조로 하는 것으로 개별적으로는 세부 기준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낙차 4.5m 이하, 흡수관 투입부가 사각형이든 원형이든 60cm. 그래서 4번 선지도 다 맞는 내용 됩니다.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의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요.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것입니다. 이 소방 자동차 교통안전 분석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조항이기 때문에 꼭 보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권자 보고 가셔야 된다고 했었죠. 자, 출제가 된 포인트 가서 보시면은 역시나 권자로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정답으로 먼저 한번 바로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요, 과속, 급감속, 급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 분석한다. 누가 합니까? 그쵸, 청장과 본부장이 하게 되지 서장이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가지고서 우리가 교육하거나 훈련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청장과 본부장도 당연히 권한이 있겠지만 소방서장까지 권한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했죠. 4번 선지도 정확한 게 법적 조항에서는 두 가지가 따로따로 쪼개져 있는 조항인데 이렇게 하나로 합쳐서 문제를 만들어낸 거고 권자가 달랐다라는 걸 알아면 정확하게 정답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1번으로 가서 보게 되면은 청장, 본부장, 서장은 그냥 데이터 저장하는 거니까 서장 나올 수 있었고요. 여기에 그쵸, 요것도 우리가 특이하기 때문에 봤죠. 6개월 동안 들어갔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 이러한 세부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시행 규칙에서 우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어떤 자동차에 운행 기록 장치라고 하는 거를 부착을 하느냐. 그래서 구고물 화방프라는 두 문자를 따서 우리가 화학차부터 구조차까지가 이렇게 운행 기록 장치 장착한다라고 숙지를 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또한도 여러분들은 맞췄어야 됐었던 문제입니다. 자, 5번 갑니다. 5번은 틀려도 됐었던 문제입니다.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된 거고요. 되게 지역적으로 들어가서 나온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보상 금액에 관한 것인데 우리 기본 강의 때 제가 딱 여기까지는만 말씀을 드렸어요.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들 쭉 살펴봤었고요. 자, 그럼 손실보상을 할 때 얼마를 얼마를 보상을 해줘야 되겠느냐? 그래서 법적 기준으로 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교환을 해야 되는 경우, 수리를 해야 되는 경우 해가지고 그냥 그 수리에 혹은 교환에 필요한 금액만큼 우리는 손실보상한다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데 그 괄호 안에 요것만큼은 제외해요라고 적혀져 있었다. 요것만 한번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소방활동 종사 명령으로 인한 건 제외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설명드리기로를 사람인데 수리하거나 교환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은 제외로 되어 있는 거고 사람에 관한 내용은 뭐 다른 기준에 따라서 돈을 줄 것이다. 딱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지 이거를 보라고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나올 줄은 진짜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틀렸을 법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기준으로는 보상금과 사망자와 부상 등급별 이외에도 다른 기준들이 들어가 있는데 의료급여에 관련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많이 어려웠을 수 있는 당연한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6번째로 갑니다. 벌칙에 관한 내용이고요. 가에서 라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가나다라 여러분들 선택하시면 되는데, 벌칙 지금 보면은 나랑 라에서 먼저 과태료인지 벌금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것도 한번 같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를 가서 보면은 이거 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달달달 외웠던 거라서, 그리고 기본법이잖아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기본법 벌칙은 무조건 보고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거는 쉽게 찾았을 거예요. 첫 번째를 가서 보면은 본부랑 소방서, 관계 행정기관한테 빠르게 알려야 된다. 알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과태료다. 얼마? 500과태료. 그쵸? 그래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러면은 정답 바로 나왔었네요. 3번으로. 그쵸? 그래서 정답 3번입니다. 체크할 수가 있었던 거고, 만약에 이게 몰랐더라도 요걸로도 찾아갈 수가 있었죠. 자, 여기 와서 보면은 본부장과 서장과 대장은 자,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거나, 이거 뭐예요? 위험시설 등에 대한 긴급조치 중 하나의 항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계피난 긴급이라고 우리가 두 문자를 땄고, 그 긴급이라고 하는 것이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찾아가더라도 정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이 6번은 벌칙 문제기는 하지만 어렵지 않았던, 맞춰야 됐던 문제였다. 7번째 갑니다. 자, 7번째부터는 우리 조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조사법도 마찬가지로 조사 사항에 대한 것, 요 정도는 우리가 기본으로 봤었죠. 화재 조사 사항에 어떤 것이 있는지,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100% 같다. 하나만 추가시키면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살펴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관리, 화재 안전조사 실시 결과, 그 이외에도 원인이나 피해, 건축물에 관련된 것, 화재 유형에 따른 내용들, 이러한 사항들이 전부 다 화재조사 항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었죠. 그래서 니은과 티귿 들어가고 나머지 기억과 리을은 해당 사항이 전혀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8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화재조사 결과 공표에 대한 내용으로, 자, 이번엔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화재조사라고 하는 게 화재 소방 관서장이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결과 공표에 대한 권한자도 관서장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관서장은 화재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수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수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는 어디가 틀렸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부터 가서 볼게요. 화재조사 결과의 공표는 관보에 공고하거나, 관보는 아니고요. 우리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소방관서. 왜냐면 소방청장, 본부장, 서장이 모두 권한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관보 이 부분 때문에 틀렸고, 나머지 뭐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일반인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합니다. 뒤에는 맞았어요. 자, 세 번째를 가보도록 할게요. 관서장이 국민의 유사한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화재 조사를 결과를 공표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위와 방법과 절차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대령으로 정한다. 여기가 이제 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틀린 것이었고요. 제가 요거 행안부령이냐 대령이냐라는 게 만약에 나오게 되면은 이게 100%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잘 모르면 문제 보면은 힌트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문제 가서 보면은 법이에요. 그리고 시행규칙이에요. 아, 화재조사 결과 공표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들은 시행규칙에서 다뤄지고 있구나라는 걸 힌트로 얻을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가서 보게 되면은 대령 X, 행안부령이 될 거다. 그래서 정답이 잘 걸러지지 않은 경우는 이렇게 법적 근거들도 한번 확인해 보면은 좋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갑니다. 소방관서장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이 되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 결과를 공표를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소방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과학적 전문적 화재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하는 거는
항목에 없는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4번은 후단 문장 때문에 X 됩니다. 자, 9번째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9번째, 화제조사 증거물 수집에 관한 내용이고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우리 증거물을 수집하는 경우는 촬영하거나 영상 녹화 방법으로 기록한다. 그쵸? 그래서 나온 자료들을 우리가 국가화재 정보 시스템에 입력해서 보관도 가능하다라는 표현 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게요. 관서장은 화재 조사를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거물을 수집해서 검사 시험 분석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관서장은 수집한 증거물이 화재랑 관련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화재 조사가 완료되는 등 보관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증거물을 반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환해야 한다. 그래서 세 번째 X.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되게 많이 비교하면서 살펴봤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조사법에서 이렇게 문항을 조금 바꿔서 출제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라는 거를 보통은 우리가 딱 항목에 가면 얘는 진짜 해야 되고 얘는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포인트를 두고 항상 학습을 해왔었는데 이런 식으로도 그냥 하나의 뭐랑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선지에서만큼도 바꿔서 출제가 될 수가 있구나라는 것. 그래서 출제 포인트가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와서요. 화재 조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증거물 수집 가능하다라는 것. 그런데 범죄 수사랑 관련됐을 때는 수사기관의장과 협의해서 수집할 수 있다. 4번도 맞는 거니 이렇게 한번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0번째로 갑니다. 10번째는요. 우리 조사법이고요. 마찬가지로 숫자를 골라서 합산을 해서 문제를 찾아야 했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괄호 내용들은 다 또 쉬운 숫자들로만 나와 있는 것들이라서 이것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관계인한테 출석 요구하려면은 3일 전까지 알려주잖아요. 그쵸? 3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갑니다.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이래요.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에 대해서 알려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안전교육사랑 관리사 자격증을 언급을 많이 했는데 90일 전까지다. 그래서 비교를 하면서 화재 조사에 관한 시험은 30일 전까지다 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30일 전까지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 감정기관에 관련돼서 내용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 감정기관 지정받고 싶으면 청장한테 지정받으면 되잖아요. 서류를 제출을 했는데 만약에 보완이 필요해? 그러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3과 30과 10을 더하니 43이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다음으로 11번째로 갑니다. 자, 11번째, 착공 신고 후 변경 신고해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변경 신고해야 되는 건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했죠. 그 중요한 사항이 행안부령에 등장을 하고,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가서 보면은 시공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종류, 책임 시공, 기술관리, 소방기술자. 딱 3개. 그래서 두 번째, 감리원은 X.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근데 이 11번도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12번으로 갈게요. 12번은 진짜 어려웠었어요. 지금 12번 문제랑 13번 문제가 아주 연속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 그런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2번이랑 13번은 틀려야 됐고, 이거 틀리면 안 되긴 했지만 틀릴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12번이랑 13번 문제는 실제 시험장 가면은 못 풀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12번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 기준 했을 때 1차 행정처분에서 취소 사유는 외웠어요. 그쵸? 근데 이제 1차, 2차, 3차를 다 구분 지어서 보기는 힘드니까 좀 세부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굉장히 어려웠다. 조금 깊게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했었던 문제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정답 바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기업과 디귿과 리을이 2차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같아요. 이것들이 첫 번째 걸렸을 때는 3개월에 대한 정지, 두 번째 걸렸을 때는 6개월에 대한 정지, 그리고 세 번째 걸리게 되면은 취소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업, 디귿, 리을이 2차뿐만 아니라 1차, 3차 똑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 두 번째로 한번 가서 보시면 시공과 감리를 함께를 한 경우 나오죠. 이거는 1차 때는 3개월에 대한 정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
2차 때에 들어가게 되면은 취소 처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2차 행정 처분이 니은번이 다르기 때문에 정답은 이렇게 3번이라고 볼 수 있고 12번은 네, 맞출 수 없었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13번은 더더욱이 맞출 수 없었던 문제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우리 시공능력평가거든요. 시험에서 출제가 됐었던 거는 시공능력평가라고 하는 거 소방청장한테 받는다. 그리고 시공능력평가를 할 때 어떤 것들을 평가를 하느냐 항목 요 정도였었는데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이번에는 첨부해야 되는 서류를 물어봤습니다. 근데 이 서류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법이 그렇게 두꺼운데.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로 나오므로 13번도 그냥 틀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를 가서 보면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발주한 국내 소방시설 공사의 경우래요. 그래서 요거는 뭐 X 소득세 법령이 아니라요. 소방시설 공사에 관해서 정확하게 실적 증명서를 제출을 한다. 네, 그래서 기억번호 옳지 않았고, 첫 번째 옳지 않았고, 뭐 나머지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2번, 13번 둘 다 너무나 어려웠었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4번으로 갑니다. 12번, 13번은 진짜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14번으로 넘어오면서 14번은 조금은 그래도 쉽게 또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가서 보면은요. 우선 무조건 청장이 5년마다 합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외워야 됐죠. 근데 첫 번째를 가서 보니까 청장 나왔고요. 기본계획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는 5년마다. 바로 체크. 그러면 우선은 3번과 4번 날려버리고 1번과 2번에서 정답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내려와서 보면은요. 두 번째는 이제 소방청장인데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러면은 시행 전년도까지 첫 번째에서 우리가 5년마다 한다라는 얘기를 보자마자 소방청장이니까 여기에 날짜가 뭐 다른 날짜가 들어가야 돼. 그게 아니죠. 어차피 선지를 봐도 10월과 12월 두 개밖에 없었어요.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면은 기본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모의고사 때 몇 번 다뤘었던 거죠. 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이죠. 또 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까지 합니까? 10월 31일까지 해줘야 맞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라고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풀어서 표현을 한 거를 우리가 문제에서 몇 번 다뤘었는데 그래서 카페에서 질문도 많이 올라왔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이거 기본계획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기본계획을 말하는 게 아닌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그걸 시행계획으로 우리가 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답변을 드렸었던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정답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자, 15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우리 15번이라는 화재 안전 조사인데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는 기관을 물어봤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두 문자를 따서 외웠었는데요. 이렇게 외웠어요. 보청기가 완전 중요하지. 이렇게. 두 문자를 땄었는데 뭐 괄호 안에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은 제외된다니까 뭐 이거 날려버리고 나머지 두 문자에 해당이 되는 것만 우리는 골라보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안전원이라고 하는 거 들어갈 수 있고요. 기술원도 들어갈 수가 있을 거고 보험협회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시설협회는 없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암기됐던 걸로 그냥 접근하면 됐었던 내용이 됩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자, 16번은 예방법상에서 우리 안전관리 업무에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이라고 하면은 뭐랑 뭡니까? 특급과 1급에 해당이 되는 대상물을 우리는 전담이 필요한 대상물이라고 그렇게 나타냅니다. 그럼 특급과 1급이 아닌 걸 고르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가면은 가연성 가스 100톤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쵸. 2급 특급 소방안전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들어가는 거죠. 특급과 1급에 해당이 안 되니까 바로 4번은 정답 체크는 할 수 있는 것이고 뭐 나머지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게 되면 50층이 넘어가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특급이 될 것이고요. 층수 11층 이상인 경우로 살펴봐야 되는 거죠. 30층 안 됐으니까요. 그럼 얘는 1급이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가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급에 대한 대상이라고 이렇게 체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뭐 다시 한번 그냥 바로 전담 특 1급 그래서 4번 아니다
이렇게 이것도 맞춰야 됐었던 문제였습니다. 16번도요. 자, 이번엔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소방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을 고르는 문제였었는데 우리 두 문자로 의노교라는 두 문자를 땄었어요. 3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시험에 조문에 원문을 가서 한번 살펴보면은 정확하게는 소방시설법에 따른 의료시설, 수련시설, 아이고 얘는 없으니까 빠져야겠네. 교육연구시설, 그리고 노유자 시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얘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 사항까지 같이 적어놓게 된 거죠. 그래서 의료시설 중 뭐 한방병원이라고 하는 것, 수련시설 중 유수호스텔, 그 이외에 뭐 교정용 및 군사시설에 대한 교도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풀어서 냈다. 근데 여기에 있는 거를 바꿔서 낸 건 아니었고 의료시설과 교육연구시설이라고 하는 거를 걸러낼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정도로만 우리가 정답을 걸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원래 우리 법은 예방법에는 이렇게만 표현을 하는데 시설법에 관련된 내용까지를 이렇게 풀어서 선지를 만들어내기도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번도 의노교만 알면은 정답은 1번 쉽게 찾았겠죠. 자, 다음 18번째입니다. 우리 18번째 소방안전 특별관리 대상물 기준이었는데요.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두 문자 따서 우리가 외우긴 했어요. 근데 두 문자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면은 숫자만큼 무조건 보고 가자. 이게 마무리 특강 때도 그 강의에서 우리 숫자는 무조건 알고 가야 돼요 라고 하면서 언급하면서 정리했었던 내용이었었죠. 그래서 제가 점포는 500이 될 거고요. 영화 상영관은 1,000명이 될 것이고요. 물류탄고라고 하는 거는 10만이 될 거예요 라고 했었던 것. 그래서 15,000이라고 나왔으니까 X, 10만 이상이라고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뭐 숫자만 바로 고르는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으로 19번으로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우리 19번에 관련된 거는 화재 예방 안전 진단에 대한 범위를 고르는 문제였었는데 범위 기출해서 여러분들이 풀었기 때문에 정답도 이것도 찾아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19번도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정답 체크할게요. 그래서 여기 기억, 니은, 미음에 관한 내용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만 한번 체크해보고 나머지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으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화재 예방 안전 진단 실시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20번 말고 앞에 19번도 다시 한번 보면은 이것도 화재 예방 안전 진단 범위였죠. 그래서 화재 예방 안전 진단에 대해서 잘 학습을 했다면은 19번과 20번까지를 조금 쉽게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옳은 것이었으니까 옳지 않은 부분이 어딘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20번 1번이에요.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으로 구분한다. 아니죠. 우리는 총 5개로 구분을 하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이렇게. 그래서 기본인 경우에는 5년마다 다시 받을 것이고요. 우수하면은 기준 완화되니까 6년이, 그리고 미흡과 불량이면 더 타이트하게 가야 되니까 4년 기준이 등장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를 가니 양호랑 보통이래요. 그러면 5년? 맞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받아야 되지 그 다음 해에 받으면 안 되겠죠. 다음 해라고 나와서 두 번째 틀린 거. 자, 그럼 네 번째도 한번 가서 볼까요? 어디가 틀렸는가? 자, 이렇게 6, 5, 4라는 기준이 있는데 가장 기본 처음에는 5년을 기준으로 먼저 가져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기본이 5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에 가서 보면은 여기 7년이 아니라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를 받는다. 그래서 1번, 2번, 4번 틀렸고 3번 안전원 진단기관은 이러한 것에 따라서 진단기간 실시한다. 그래서 진단을 실시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안전원과 진단기관이구나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서 21번 한번 가서 보도록 합니다. 자, 21번은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련돼서
보기에서 옳은 것은 무엇이냐를 고르는 문제였었는데요. 이게 선지를 가서 살펴보면은 1번, 2번, 3번, 4번에 이렇게 300과태료 그리고 200과태료라고 해서 우리가 기억니은 디귿 리을을 정확하게 찾아내야 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것도 벌칙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벌칙 출제가 되면은 1번 선지, 2번 선지, 3번 선지, 4번 선지 이렇게 나오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형태에서 약간은 문제의 스타일을 변형시켜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네, 우리 과태료 예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100과태료랑 200과태료를 외웠습니다. 예방법에는 300과태료, 200과태료, 100과태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다 외우기는 힘들다. 300과태료 빼고 100과태료와 200과태료만 외우자. 나머지는 300과태료가 될 거야 라고 했었는데요. 딱 그렇게 고를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유일하게 실무교육에 관련된 내용이 100과태료. 유일하게. 근데 선지를 가면은 100과태료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기억번은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체크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 X 들어가니까 1번 X, 1번에 기억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자, 그리고 니은과 디귿, 리을, 미음 보기 전에 우리가 외웠었던 200과태료의 두 문자를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요거를 불특정에 계신 건 설명, 교훈, X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자를 땄거든요.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리을과 미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리을에 가서 보면은요. 선임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선임 신고 안 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자, 미음으로 가서 보니까 소방 훈련과 교육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훈 들어가 있죠. 그래서 리을과 미음 두 가지가 200과태료예요. 얘가 리을과 미음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리을과 미음에 있는 거를 찾아가 보게 되면은요. 3번 아니면 4번인데 4번에 가서 보니까 리을 들어가 있죠. 리을은 여기 뒤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XX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은과 그리고 디귿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300과태료에 해당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외웠었던 두 문자를 활용하면은 쉽게 정답은 그러니까 200과태료, 300과태료 되게 쉬웠을 거야. 쉬웠을 건데 이제 여기를 조금 찾아내는 게 위해서 시간이 조금은 지체가 됐을 수도 있었겠죠. 자, 다음으로 2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안전 영향평가 심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은 자, 우리 2번으로 먼저 가서 살펴보면은 소방청 등장하고요. 그리고 중감 이상 들어가는 거 맞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 3번 일반적인 공무원 2, 3번이다. 2, 3번에 관련돼서 우리가 공무원에 관련된 내용에서는 두 문자를 땄을 때 이렇게였어요. 고국행 삼보중 준감이라는 두 문자. 그래서 거기에서 중감, 보건복지부 이렇게 스치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1번과 4번 민간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어떻게 외울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보기가 안전, 부교수랑 기술사가 있어서 보기가 안전 이렇게 우리가 두 문자를 땄습니다. 그래서 4번으로 가서 보면은 조교수가 아니라 뭐가 나와야 돼요?副교수가 등장을 해야 되고 보기가 안전 했을 때 가스 나왔으니까 1번은 맞는 선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22번도 워낙에 많이 다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것도 맞춰야 됐다. 자, 23번으로 갑니다. 자, 23번에 관련돼서는 가장 조금 최신에 있었던 우리 모의고사에서 살펴봤었던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렸었죠. 첫 번째 가서 보면은 아파트인데요.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0세대가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을 해야 되고 각각의 그 300이 추가가 될 때마다 보조자를 한 명씩 더 추가를 해서 선임을 해야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3배수를 다 적어 놓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300이 넘어가면 한 명, 또 300이 넘어가면 한 명, 또 300이 넘어가면 한 명 이런 식으로 추가로 선임을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 자체에서 920세대로 나왔으니까 요 사이가 될 거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총 1명, 2명, 3명을 선임합니다. 그냥 합치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자, 두 번째는 그냥 일반 판매시설이 나왔어요. 그쵸? 그럼 면적 기준으로 가는 거였죠. 얼마? 15,000 기준으로.
15,000이 넘어가면 보조자를 선임을 하는데 그게 15,000이 또 추가가 될 때마다 보조자 한 명씩을 더 추가 선임하는 거죠. 그래서 15,000, 30,000, 45,000 이런 순서대로 넘어갈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한 명, 여기서 한 명 이렇게 체크가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31,000이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 몇 명? 2명이 들어가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명과 2명 따라서 이렇게 체크하면은 그 정답은 1번으로 선택을 좀 해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23번에 관련해서 막 보조자 계산 공식 들고 와서 막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뭐 굳이 계산 공식을 외우냐 그냥 이렇게 300, 600, 900 15,300, 3만 45,000 그냥 적어놓고 거기에 체크가 되는 그냥 사람 수 합하기만 하면 끝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계산해서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2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4번 시설법에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을 물어본 문제인데요. 그 기준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련돼서 우리가 해당되는 내용을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그쵸? 무조건 외워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출이었다. 근데 기출이야 우리 시험에서 나왔는데 기출됐었을 때랑 지금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 법과 지금 법은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지금 법이 조금 더 복잡해져서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다시 한번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 무조건 외우자. 그와 추가적으로 스프링클러 설비까지 같이 묶어서 공부를 합시다 라고 했죠. 그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가면은 숙박 300에서 600. 그죠? 이거 근데 안 외워도 기출만 풀어서도 맞췄어요. 기출에서 이미 우리가 약간 개정된 거 변형시켜가지고 해당되는 내용을 살펴봤으니까. 그래서 숙박 300에서 600. 자, 교합 100. 근데 여기 50 나왔으니까 틀린 거고요. 100이 나와야 되고. 자, 그리고 우리 요거는 조산원과 산후조리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산사 96이라고 우리가 두 문자를 땄었던, 노숙수료조. 그죠? 노숙수료조라고 두 문자를 땄었던 내용이었었는데요. 거기에 가서 보면 660이 아니라 600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번도 우선은 틀린 내용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4번으로 갑니다. 정신의료기관과 의료재활시설 등장을 했습니다. 600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게 300 이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4번도 X. 정답은 1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5번으로 가겠습니다. 25번. 자, 25번은 관리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점검하게 되는 50층 이상 성능 위주 설계를 한 대상의 규모에 따른 인력에 대한 배치 기준을 물어봤습니다. 제가 관리업에 관련돼서는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관리업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하나의 원래 회사였었는데 그러니까 전문이냐 일반이냐 구분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이 조금 개정이 되고 강화가 되면서 이제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 지어지기 시작을 했다. 그래서 전문과 일반에 대한 회사 기준과 더불어서 회사에서 점검을 하러 갈 때 그 인력에 대한 기준도 이와 같이 규정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관리업은 조금 다 꼼꼼하게 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리업자가 근데 기준을 보면은 다시 한번 50층 이상에서 성능 위주 설계 나와 있죠. 그 현장 기준이 특급 기준, 1급 기준, 2급 기준, 3급 기준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추가로 하나가 더 있는 게 가장 위에 특급보다 더 위. 50층 이상 또는 성능 위주 설계. 그러니까 이거는 특급인데 가서 봤어요. 50층 이상 혹은 또 성능 위주 설계를 한대. 그렇다면 그것은 별도의 규정으로 또 다시 보겠다라고 따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된 기술 인력으로 들어가는 거는 점검 5년 이상인 특급 점검자가 들어가야 돼요. 관리사로서. 그래서 5년 들어가는 사람 맞는 거고. 자, 밑에 있는 3년 이상에 들어가는 경우로서는요. 위에 이렇게 50층 이상 성능위주 설계 기준 아니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특급 기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보조 점검에서는 고급과 중급 들어갈 것이고요. 근데 고급과 초급 같은 경우는 그 성능위주 설계랑 여기 50층 이상까지는 못 들어가고 특급에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과 티급 1번으로 정답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26번으로 갑니다. 26번도 임시소방시설인데 이것도 뭐 워낙에 많이 했고 기출이니까 이것도 맞춰야 됐었던 내용으로 임시소방시설에 대한 종류는 우리가 소비관광 가조방이라는 두 문자를 따서 외웠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간이소화장치부터 나왔는데요. 우리 간이소화장치는 어떤 곳에 그런 설치를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옥내소화전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 대상과 유사하다. 같이 묶어서 우리는 외울 것이다. 그래서 연면적이 3,000 이상입니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첫 번째 2,000 나왔으니까 우선 X예요. 자, 그리고 간이소화 장치를 빼고 나머지들 거에는 숫자가 150이 들어갈 거라 그랬어요. 가스누설 경보기 바닥이 100이 아니라 150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비상경보장치도 그럼 150이 있습니다, 기준이. 그래서 바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지하층, 무창층도 있고 또 하나로 들어가게 되는 게 연면적 기준. 근데 이 비상경보장치는 뭐랑 되게 유사하다고 했습니까? 비상경보설비랑 유사하다. 같이 묶어서 학습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죠. 300이 아니라 400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또 3번도 틀렸고 마지막으로 방화포는 숫자 기준이 없었습니다. 용접과 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가 이제 방화포가 들어가게 되는 거였죠. 그래서 정답은 이것도 4번으로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27번. 27번도 마찬가지로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방염 성능 기준이고요. 옳은 건 4번. 그럼 옳지 않은 것 빠르게 체크해보면 3회 이상. 50제곱센티미터 이내고 탄화한 길이는 20cm. 자, 그리고 세 번째 발연량 측정을 하는 경우는요. 우리가 400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불꽃을 올리며 연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그쵸, 20초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28번으로 갑니다. 28번도 성능 위주 설계 대상이고요. 이것도 가져가야 됐었던 문제였죠. 첫 번째,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아니죠. 얼마입니까? 20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틀려요 라고 했었던 것이 특급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과 성능 위주 설계 대상에 대해서 층수가 되게 유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면적까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우리 여기 성능 위주에서는 20만이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던 것. 그래서 1번 우선 X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한번 가서 볼게요. 하나의 건축물의 영하 상현관이 10개 이상인 것? 그쵸. 이게 성능 위주 설계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게 좀 더 그냥 정확하게 괄호 안에 대령으로 정하는 비상시설 상영장은 제외된다라는 표기 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갈게요.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 높이가 150m 이상인 아파트. 자, 우리 아파트 등장을 하면 지하층 제외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50층 이상, 그쵸? 그리고 지상으로부터 높이는 150이 아니라 200m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0 나왔으니까 세 번째도 X. 마지막으로 철도랑 도시철도는 연면적 3만 이상이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답은 2번 됩니다. 자, 29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29번은 차량용 소화기에 대한 설치 또는 비치 기준이고요. 옳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이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에 대한 기준도 제가 신설된 조항이다. 얼마 되지 않았다. 기출이 없으니까 무조건 우리는 보고 간다. 외우고 갈 거다. 라고 했었죠. 자, 그 내용이었고요. 박스 형태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기억부터 리을까지 틀린 게 없이 그냥 다 옳은 걸로 나왔어요. 그래서 특수자동차 기준, 중형 이하, 대형 이상, 경형, 승용 자동차에 관련된 내용으로 전부 다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다 옳은 것이다. 그래서 정답 4번일 거다. 이렇게만 좀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30번으로 갑니다. 30번은 이제 소방시설법에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걸 물어봤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소방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가장 첫 번째 근생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그 용도에 맞는 이름 명칭이 붙여질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로 가서 살펴보면은 단란주점, 이거 기출에도 있었잖아요.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근생으로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근생이 아니라 위락시설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200제곱미터 나왔으니 X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근생으로 들어간다. 사이즈가 아직 커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판매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로 넘어가지 않고 근생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31번 이어서 볼게요. 우리 31번 벌칙으로 나왔고요. 우리 경체 분들은 소방 법규에 벌칙 문제가 되게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법에도 지금 나왔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 문자를 땄었던 내용에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에서 그냥 바로 5년에 5천이다라는 걸 조금 쉽게 찾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갑니다. 1번은요, 아무리 다른 걸 모르겠더라도 1번은 정답으로 선택하면 안 됐어요. 자, 옳은 거 고르는 거잖아요. 자, 우리 법에서 3년에 1,500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쵸? 3년에 3천으로 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형식 승인의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3년 3천도 아니에요. 1년 1천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는 우선은 완전 X. 그래서 변경 승인 안 받았다. 대형 자취 변위검. 거기에 변자 이제 변경 승인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소방시설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했대요. 뭐 행위를 해서 뭐가 됐다라는 내용 더 안 붙여져 있죠. 행위만 했대요. 그러면 5년에 5천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2번 정답이고. 자, 그럼 3번도 한번 가서 보시면은요. 대형 자취 변위검 해서 여기 1년 1천이라 그랬었죠. 거기에 위자가 위조라는 단어인데요. 3번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위조랑 변조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 X 1년에 1천입니다. 그렇게 가져가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네 번째 비밀 누설이잖아요. 내가 비밀 누설 뭐였지? 기억이 안 나. 할 수도 있어. 근데 우리 비밀 누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6개의 법을 가서 살펴보면 300벌과 그리고 1년 1천짜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예요? 500벌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뭔진 몰라도 그냥 X라고 여러분들은 쳐야 됐었던 거고, 근데 우리가 두 문자를 따서 외웠었기 때문에 성능위조 설계라고 하는 건 300벌이야 라는 거를 기억을 하고는 있었어야 됐었습니다. 우선 기억은 안 나더라도 이렇게라도 문제 접근을 해야 됐었다. 그래서 해당되는 벌칙도 우리가 전부 다 외웠었던 두 문자로 해결이 가능했다. 정답은 2번이 옳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32번은 박스 형태로 출제가 된 문제 있고요. 그래서 기억부터 리을까지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뭐 공채에서도 이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이제 경채에서도 출제가 됐고 이제 30번대 후반, 그러니까 30번대 있잖아요. 문항서 좀 뒤쪽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미 앞에서 많이 소비가 된 분들은 이 해당되는 선지를 조금 읽는데 잘 안 익히지 않았을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이게 1번, 2번, 3번, 4번 성지로 나왔으면은 그냥 확실하게 옳은 거, 확실하게 옳지 않은 거 빨리 체크하고 넘어가도 됐었는데 하필이면 박스 형태로 나와가지고요. 1, 2, 3, 4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다 판단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조금은 어렵지 않은 문제지만 조금은 시간이 오래 걸렸을 법한, 그래서 어렵다고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옳은 거 고르는 거예요. 첫 번째를 가서 보면은 조치명령 내린대요. 소방시설이 법적 기준에 맞춰서 잘 설치가 안 돼 있다고 하면은. 자, 우리 명령을 내릴 수가 있는 사람은 본서장. 제가 현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령 내리는 거 다 본서장의 권한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본부장, 서장, 권한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넘어가면 됐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특례 기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특례, 뭐 강화된, 혹은 증축 변경, 혹은 용도 변경, 혹은 뭐 면제시킬 수가 있는 이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게 되죠. 근데 요거는 세부적인 내용을 출제를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법에 있는 걸로만 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과 서장은 증축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는 법 기준에 따라서 증축, 용도 변경 당시에 대한 법을 이러한 법 기준 적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세부적으로 증축과 용도 변경 각각의 원칙과 예외적인 상황들을 대령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법으로만 출제를 한 것으로서 단어가 전부 다 대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맞느냐, 요 정도. 혹은 같이 권한자까지. 명령 내리는 사람은 다 본서장이니까. 그래서 니은번도 O라고 체크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A라는 소방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성능이 유사한 B라는 소방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A라는 소방시설에 대한 면제가 가능하다. 그것의 세부를 물어본 게 아니라 그냥 법에 쓰여져 있는 말 문제를 먼저 그냥 표현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본부장과 소방서장은 이러한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를 해야 되는 소방시설 가운데에 성능과 기능이 유사한 이러한 소방시설에 설치를 했다? 그러면은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유사한 것 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행령으로 가서 보면은 어떤 것들을 면제할 수가 있는가를 세부적으로 나와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본서장 한번 보고 대령이었구나. 자, 마지막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대령 또는 화재 안전 기준이 변경이 됐대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기존의 특정 소방 대상물 소방 시설에 대해서는 변경 전 기준을 적용을 하도록 할 것이다. 그쵸? 새로운 걸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걸 꼭 적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강화된 걸 적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중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설비 중에 하나가 또 자탐 설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으로만 출제가 된 것.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맞는 4번이 정답으로 여러분들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생소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봤었던 거니까. 근데 이제 출제 포인트를 찾아야 됐었고, 실제 선지의 길이가 길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다소 소비가 되지 않았나라는 그런 싶은 문항이었습니다. 자, 33번.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에 관한 내용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우리 형식 승인 받았다. 그러면 제품 검사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형식 승인에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행안무령으로 정한다. 그래서 효방 용품에 관련돼서 형식 승인 부분은 어떤 법적 근거라도 다 그냥 행안무령만 표현될 것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두 번째 5, 세 번째 하나의 소방 용품에 성능 인증 사항이 2가지 이상 결합이 됐다. 그러면은 함께 실시를 해서 하나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X 전부 다 실시를 해서 하나의 성능 인증할 수 있다. 자, 마지막으로 외국의 공인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일부를 생략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말문장이었죠. 자, 34번 갑니다. 우리 위험물인데 이것도 뭐 어렵지 않았었던 문제였습니다. 위치와 구조와 설비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품수를 바꿀 때 이렇게 법적으로 들어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품명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품수 바뀔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도지사한테 변경하고자 하는 날의 1일 전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허가 기준과 신고라는 단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었던, 그래서 34번도 어렵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35번으로 갑니다. 35번은 좀 어려웠었습니다. 어려웠었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럼 우선 어떻게 문제 접근해야 됐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5개 저장 탱크 주위에 보유해야 되는 이라고 나왔죠. 그럼 보유공지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유공지는 지정수량에 대한 배수에 따라서 결정이 돼요. 근데 문제를 가서 보니까 지정수량 배수는 나와 있지는 않고 우리가 구해야 됐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 다른 단원별 문제에서 다른 위험물을 가지고서도 이미 몇 번 들어갔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요. 비수용성이니까 1석유류죠. 200이 될 거고 40만 리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계산을 하면은 2000이 등장을 해요. 그럼 보유공지 기준에 가서 보게 되면은 1000배 초과부터 2000배 이하까지는 우리 그 보유 기준을 9m 이상으로 가져야 됩니다 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럼 자,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정답이 4번인가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또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니까 물분모 설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치를 해서 방호 조치를 해줬대요. 그럼 기준이 방호 조치가 되어 있으니까 기준이 조금은 더 완화될 거라고 보면 됩니다. 얼마만큼 완화가 되느냐? 기존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2분의 1까지가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4.5m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세 번째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었어야 그래야 정확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었고, 그러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은 조금 다소 어려웠다. 틀릴 수밖에 없었던 거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기본서나 기본이론 강의 때는 해당되는 내용까지만 보통 강조하고 아래쪽에 있는 거는 우리 요약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강조를 하질 않아요. 근데 이제 단원별에서 언급을 해드리긴 했으나 이게 막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또 그때 당시에도 강조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35번에 대해서는 틀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가 됐었을 것이다 라고 좀 그렇게 보입니다.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36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6번은 정기점검인데요. 우리 정기점검 대상에서는
외워야 됐었어요. 이것도 대상에는 예방 규정을 작성을 해야 되는 대상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예방 규정 대상에 10, 100, 150, 200 그래서 제조소, 일반 취급소, 옥, 외, 옥내, 옥외 탱크 그리고 아무 기준도 붙지 않는 암송이라고 하는 것까지.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됐었던 대상이었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10배 이상 제조소, 5개 저장소는 100배 이상이니까 1번도 맞고 3번도 맞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옥내 저장소는요. 네, 옥내 저장소는 여기 보시면은 여기 150배 이상이잖아요. 근데 100배 나왔으니까 예방 규정 작성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정기 점검을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는 이동 탱크 저장소는요. 자, 요거는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거였고 여기에 추가로 우리가 지동이라고 하는 것까지가 정기 점검 대상입니다. 여기에 동자가 이동 탱크 저장소. 물론 이동 탱크 저장소는 지정 수량 배수 상관없이 무조건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도 뭐 의미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2번이라고 이것도 쉬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37번으로 갑니다. 37번은 우선 제 기준으로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7번도 틀릴 수 있는 그 문제고요. 이게 소화 난이도 등급에 1등급, 2등급, 3등급에 들어가게 되는 각각에 대한 제조소 등에 대한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 실강분들도 몇 분이 와서 저 이거 암기해야 될까요? 암기할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그때 항상 대답했던 게 기출 기반에 있는 모든 내용들, 중요한 내용들을 다 완벽하게 외웠다. 그러면은 난이도급 1등급까지는 한번 볼 필요가 있겠으나 아직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숙지를 하질 않았다면은 여기까지 과하는 거는 조금은 과하다. 그래서 이것 말고 기본에 먼저 충실을 하자라고 했고 기본 내용 강의 때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37번은 어려웠을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해당되는 내용이 너무나 방대하고 많기 때문에 저는 우선순위로 항상 이거 외우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려웠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첫 번째 기준 가서 보면은 일반 취급소 나오는데요. 연면적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연면적 기준으로 얘는 1,000 기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1,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가 우리가 소화 난이도급 1등급으로 가기 때문에 첫 번째 바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옥내 저장소 6m 이상인 경우 들어갑니다. 그래서 6m 나왔으니까 맞고요. 5개 탱크나 안반 탱크도 100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는 우리가 난이도급 1등급으로 체크가 되기 때문에 3번 선지와 4번 선지도 맞는 걸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가 옳지 않은 걸로 이렇게 정답은 체크해 볼 수 있다. 자, 38번으로 갑니다. 38번 우리 탱크 시험자가 갖춰야 되는 필수 장비 종류인데요. 우리 이 탱크 시험자가 갖춰야 되는 게 사람, 기술 능력 갖춰야 되고 장비와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고 해서 비자초침이라고 하는 사람 기준이 우리가 외웠어요. 근데 사람 기준이 아닌 장비로 이렇게 문제가 나와버렸네요. 그래서 장비는 우리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비 38번도 어려웠던 그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자기 탐상, 초음파 두께, 영상 초음파 이런 내용들은 들어가는데 진공누설 시험기라고 하는 거는 해당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X. 근데 이제 이 38번을 맞추신 분은 어떻게 맞췄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람에 대한 기준이 비자초침이라고 두 문자 땄잖아요. 그래서 비자초침에 관련된 사람들과 유사한 거를 빼고 나니까 두 번째가 정답이 없더라. 그렇게 해서 이제 맞췄다 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려웠던 문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39번째로 가겠습니다. 39번이고요. 과염소산을 운반하고 수납을 할 때 표기해야 되는 사항, 주의사항을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과염소산이면 몇 류 위험물입니까? 6류 위험물이잖아요. 그쵸? 그 6류 위험물이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우리 작성되지 않습니다. 가염물 접촉 주의. 그래서 1번이 정답. 이것도 학계론에서도 보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39번은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40번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정답을 체크해야 됐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법규에서도 하고 학계
학계론에서도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내용 가서 보시면은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상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지금 물어본 문제가 되고요. 삼류위험물에 해당하는 거는 두 번째 염소와 규소 화합물이죠. 첫 번째 질산고 아니딘이라고 하는 건 오류로 들어가고요. 아이오딘 산화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인류로 들어가는 거 볼 수가 있을 거고, 염화, 아이소 이것도 넘어갈게요. 얘도 인류에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순 문제로 조금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체 40번까지 모두 다 확인을 해봤는데요. 문제를 가서 살펴보면 막 단답으로 외워서 문제를 풀어야 됐었던 것보다 말문장들이 조금 많았어요. 학계론도 조금 많이 어려웠었고 법규도 중간중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선지가 굉장히 길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푸는데 아마 많은 시간이 조금 촉박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런 여겨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법규도 사실문항 이제 경체가 하나당 2.5점이잖아요. 그래서 90점 넘으면 진짜 잘한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이제 80점대를 받았으면은 그냥 우리 같이 공부한 대로 좋은 점수를 받았구나. 90점이 넘어가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나 잘한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우리가 해설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동안 여러분들 1년 동안 공부하시느라 너무나 고생 많았고, 앞으로 남아있을 이제 필기 끝났으니까 이제 나는 필기 합격을 할 것 같아. 그러면 남아있을 체력과 면접까지 준비 잘 하셔서 최종 합격하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